그러면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장기 연애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장기 연애의 비결이라는 건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서로가 매일 볼 때마다 짜릿짜릿하지는 않지만 힘든 난관에 있을 때 기댈 곳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장기 연애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죠. 장기 연애를 하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 장기 연애를 하려면 결국은요 서로 갈등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요, 아까 제가 이미 갈망의 단계에서부터 이 갈등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정도랑 내 상대방이 나랑 같이 있고 싶은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똑같이 갈망의 단계인데 갈망의 정도가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람 아니니까. 네. 그렇게 되면 요것 때문에 아마 싸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울 거냐.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싸울 거냐. 네. 그래서 아까 내가 가트만 박사 얘기를 했지만 가트만 박사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처음 이 연애 관계가 깊어질 때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또 모두 하셨냐면 어떤 커플이 깨지는가에 대한 연구도 했어요. 이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커플 연구한다고 하면서 이제 새로 약혼한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약혼한 사람들을 처음 시작은 아마 50커플 이렇게 시작을 했을 텐데 지금은 3,000커플이 이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뭘 했냐면 그들이 어떤 상황을 주고 대화하는 거를 녹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중에 중간에 둘을 싸우게도 만들었어요. 싸우게 만드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그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그때 왜 그랬죠? 라고 얘기하게 시키면 싸워요, 사람들이. 살짝 긁은 거네요. 네, 뭐 살짝 그렇죠. 네, 나중에 아마도 이제 연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심리학은 다 인간 연구이기 때문에 이 윤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비디오 촬영을 한 거예요. 그다음 녹취를 따고 그들 얼굴 그때 표정 이런 것들 한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들을 4년, 5년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싸울 때의 모습이 이들이 5년 후에도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혼을 했는지를 아주 잘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 갈등을 잘 해결했으면 그래도 미래에도 잘 살고 있고 그렇죠. 잘 해결하지 못했으면 결국에는 뭐 이별을 했다거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때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서로 그때 상호작용을 4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문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떤 파국으로 가는 4개의 기병이란 얘기를 해요. 그는 홀스맨이라는 거거든요. 그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종말을 다루는 그런 성경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종말을 가져오는 4개의 그 기병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빗대가지고 그만큼의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만큼 그러니까 관계의 멸망을 가져올 만큼의 4가지 그 홀스맨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4개가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예요. 우리는 적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의 파트너와 지금 당장 내가 이해받지 못해서 혹은 내 기대만큼 내 파트너가 그걸 해주지 못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이걸 마치 우리가 적과 싸우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려고만 하거나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혹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거나 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싸우면 말하면 싸운다고 말을 또 아예 안 해보신 분도 있거든요. 삼키는. 그쵸. 삼키기만 하는. 근데 사실은 그게 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랑 얘기도 하기 싫다는 거야. 라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싸우는 게 너무 이렇게 서로 감정이 너무 상해 있으면 잠깐 휴전하는 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 휴전이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대립적인 것 같으니까 뭐 잠깐 산책을 하고 다시 얘기하자. 시간을 좀 갖자.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내일 언제 다시 얘기하자.
이거는 뭐냐면 담쌓기가 아니라 서로 그 흥분한 감정 상태를 내려놓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내일보다는 뭐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한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왜 그 사람들 싸울 때 비디오 테이핑 했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비난하고 경멸하는 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표정으로도 다 하고 있거든요. 아, 그쵸. 네.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싸우면서 안 쳐다본다던가 자꾸 딴 데 쳐다본다던가 요새는 휴대폰을 자꾸 꺼내서 본다던가 이거는 뭐예요?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그쵸, 무시하는 나는 너의 의견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 이거를 말만 안 할 뿐이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경멸, 그리고 비난, 그리고 그런 것들의 이유는 다 자기 방어. 그렇죠. 그래서, 자기 방어,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싸움이라 생각하니까. 네,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운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일 안 좋은 싸움의 공간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언제냐? 운전할 때. 네, 왜냐하면 일단 서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운전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여기 옆에 있고 서로 딴 데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또 착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할 때 눈 마주치고 이런 것들이 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앞에 운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보죠. 그쵸.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 대화가 너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전 때문에 나를 안 보는데 근데 이 시그널이 나를 무시해서 안 본다는 걸로 착각을 하게 돼서요. 싸움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가트만 박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부 세라피 치료하시는 분들이 절대 차 안에서 언제 가지 마라. 오해 소지가 그렇죠. 다분하다. 네. 의도치 않게. 나는 운전을 하는 건데 하필 그 타이밍에 상대방이 뭐라고 해. 그쵸.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끼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답이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해? 대답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벽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뇌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나를 안 보고 있다.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왜냐면 그런 시그널을 읽는 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읽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되도록이면 차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싸우지 말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전화로도 싸우지 말고.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게 핵심이네요. 네. 그러니까 고백도 만나서 하고 싸우는 것도 만나서 하고 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 내 적이 아니다. 그렇죠. 적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화났을 때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네. 평소에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책을 가져오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이 있어서 두고 왔네. 그건 나중에 메일로 전달할게요. 네. 더 궁금해지네요. 어떤 책인지. 그러면 장기 연애를 위해서는 다툼과 갈등을 잘 극복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 다툴 수는 없으니까 다투게 됐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최대한 지양하고 경멸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를 적으로 두지 않고 담쌓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배고플 때 싸우면 안 됩니다. 항상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아니 진짜로 인간은요 배가 고프면 날카로워져요. 누구나.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네. 그래서 저 사람한테 너무 화가 치민다. 잠깐 고민해 보세요. 내가 배가 고픈가? 내가 배가 부르면 좀 덜 화가 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 쌓이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밥 먹고 얘기할까? 아니면은 서로가 좋아하는 걸 알 테니까 우리 이거 먹으면서 얘기 좀 할까? 좀 그렇게 한다면 좀 이렇게 갈등이 커지진 않겠네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그 밥 먹고 얘기하자는 걸 회피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 중요한 얘기 하고 싶은 거 알겠는데 일단 밥을 조금 먹고 얘기하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좀
어찌보면 유도를 좀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너가 지금 불편한 상황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음.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그걸 같이 다룰 거다. 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참 말은 쉽지만 실제는 어렵죠. 그렇네요. 근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다 해내야 결국에는 내가 기댈 곳을 또 그렇죠. 누릴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래서 사랑이 노력이라고 하는 거죠. 노력이 바로 이런 것들이 노력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평생의 술 친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연애를 계속 이어 나가면서 서로 노력을 해서 서로가 더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되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더 이상 이 사랑을 유지하는 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라는 판단을 할 때 결국 맞이하는 건 이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꼭 20대라고 한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히나 20대에서 많이 화두가 되는 건 미성숙한 이별입니다. 맞아요. 되게 서툴고 맞아요. 미성숙한 이별인데, 그거의 뭐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 잠수 이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거는 네. 용어도 있어요. 아, 네, 잠수 이별, 고스팅이라고 해요. 고스팅. 네, 고스트가 되는 거예요. 고스트가 네, 네. 말 그대로 그런 거나 아니면 환승 이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되게 미성숙한 이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좀 성숙한 이별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별을 좀 쉽게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이별을 그래도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언제 나의 이 연애가,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냐면요. 이것도 이제 심리학 연구들이 있는데, 네. 이 관계 속에서 즐겁고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의 비율이 5대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5고 부정적인 경험이 1이 되었을 때 이게 1이면 관계가 오래 가고 건강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넘어선다고 하면 사실은 이 관계가 우리 서로에게 도움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했는데 아니다, 일단 나에게는 확실히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별을 결정을 하는 거죠. 아까 사랑이 선택이었던 것처럼 이별도 선택이거든요. 내가 선택을 했을 때는 항상 뭘 얘기해요?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책임을 지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성숙한 이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남기는, 문자를 남기는, 이거는 성숙한 이별이 아닌 거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서 왜 이 관계가 끝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떨 때 상대방은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상대방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는 잠수이별 이런 거는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마치 저 상대방이 나가 자신이 잘하면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던가, 혹은 뭐 딴 사람이 껴들었다고 잘 오인을 한다던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왜 헤어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이 관계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아까 이별이 선택을 했잖아요. 제가 잘못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이 관계를 끝맺기로 결정을 할 때는, 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랑 이제 헤어져가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초반에 내가 그것 때문에 매력 있어서 사귀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생각했던 거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이 관계에서 기대했던 바가 있고 채워졌으면 했던 것들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그게
성숙한 이별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선택을 함과 동시에 책임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선택을 하고 상대방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데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어쩌면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숙한 이별이고. 근데 이거는 양쪽이 다 건강한 성인일 때, 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다 정신적으로 그러면 이건 불가능하죠. 나의 노력만으로. 그렇죠. 어렵겠죠.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렇게 이별을 했을 때 그 이별을 선택한 사람도 그리고 그렇죠.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사실 이거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 그럼요. 네, 정말 쉽지 않죠. 이것도 좀 최대한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관계가 내가 선택해서 이별을 했다 할지라도 상실이에요. 우리는 같이 보내는 그 수많은 시간과 기억이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거가 없어진다는 거는 정말 우리 마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고요. 그거를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심리학 연구 중에서 상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배우자를 잃었을 때, 혹은 내가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암 말기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처음에 부정을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고 나서는 분노도 할 거고요. 요게 이제 애도의 단계인데 부정하고 분노하다가 결국은 이 현실이 바뀌지 않잖아요. 네.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돼? 왜 나만 막 이러다가도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수용하게 되거든요. 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상실의 애도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실에서 애도로 가는 단계. 그런데 연하의 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끝에도 그런 어떤 애도의 기간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거를 이제 특히나 관계가 너무나 나를 상처 입혔던 관계라서 끝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들은 필요한데 이거를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나는 왜 이러지? 막 하면서 이렇게 빨리 끝내야 돼. 요렇게 생각을 하면 더 오히려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실의 시간은 그거를 다 보내야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관계를 해왔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관계를 오래 해왔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이제 좀 그만해. 절대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주변이 도움이 되긴 해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 아까 속상할 때 친구 불러내서 얘기하고 지지받고 그래서 가족과 친구. 그래서 여러분 연애 상대가 아무리 좋아도 친구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애인이랑 싸우고 친구 만나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면서 호소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어째요? 내가 헤어졌을 때 또 나를 지탱해줄 또 나의 커뮤니티가 필요하잖아요. 네. 뭐 꼭 필요에 의해서만은 아니지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별을 잘 건강하게 극복하는 법은 너무 거기서 벗어나려고 난 이러면 안 돼 이런 생각보다 그냥 그 상실감을 단단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런데 그때 친구가 있고 가족이 같이 있고 이러면 그 시간이 덜 힘들 수 있고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잘 살아나야겠네요. 잘 살아나야 내가 힘들 때 물론 목적이 그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잘 사는 게 그렇죠. 목적은 그건 아니지만 잘 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가 그렇게 힘든 순간에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이별을 건강하게 그나마 좀 건강하게 잘 극복하는 법이다. 그렇군요. 이별을 얘기하니까 괜히 좀 슬퍼지나요?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릴 때가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을 뭐 종합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생각이 드시는 대로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그렇다면 20대라는 건 굉장히
인간에 있어서 특별한 그럼요. 시기잖아요. 네. 20대에게 사랑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네. 일단 20대는 굉장히 특별한 시기인 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20대를 살고 있지만 40대가 된 나에게도 20대는요. 가장 많은 내 삶의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야, 저는 10대도 살았고 30대도 살았잖아요. 네. 근데 20대 때 기억이 가장 생생하고 가장 자세해요. 근데 그거는요. 전 세계에서 이제 기억, 제가 인지 발달을 연구해요. 기억과 관련한 발달을 연구하는데 기억 연구자들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20대의 기억은 굉장히 특별해요. 근데 20대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나에게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탐색을 하죠. 또 이게 연애를 한 번만 하진 않잖아요. 한 번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한 번만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정말 많은 어떤 기억들을 만들어낼 거고 그쵸.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 관계의 어떤 재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떤 이상형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연애의 과정은 사실 나의 정체성의 과정이에요.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나의 인간관계란 무엇인가거든요. 나에게 지지가 되고 나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인간관계가 무엇인가? 그 중에서 엄청 큰 부분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0대에게 사랑은요 발달 과업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죠. 꼭 해서 내가 누구인지 관계 속에서의 나는 어떤 사람인지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피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란 어떤 것인지를 20대 때 배워야 돼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래서요 20대가 일종의 그런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가장 두려움이 없는 시기예요. 동물도 그래요. 네, 동물들도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원래는 이제 자기 무리가 아닌 개체를 만나는 건 위험하잖아요. 네. 무리 집단 산다고 하면 우리 그래서 뭐 갖고 있어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 무서워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를 보이기도 하잖아요.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배리어가 제일 낮아지는 시기가 20대예요. 그거는 쥐에게도 마찬가지고 설치류 그런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것은 설치류도 마찬가지고 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배리어가 가장 낮은 네, 시기다. 생물학적으로 배리어가 가장 낮아서 진화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종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제인데 어쨌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아는 사람만 만나면 이게 뻔하잖아요. 네, 뻔하고 우리가 아는 거가 안전한 것도 있지만 너무 아는 것만 있으면 우리가 뭐 할 수도 없어요. 대박을 터뜨릴 수도 없죠. 그렇죠. 네. 그쵸. 투자는 항상 안전성과 기회 사이의 균형인데 20대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는데 최적화된 신체 두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뭐라 그래요? 20대는 다 사랑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다들 권장하잖아요. 그리고 다들 기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30대, 40대 때보다 더 연애하기가 용이한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꼭 사랑을 해보시고 근데 그 사랑이 변화한다면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법을 알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사랑을 꼭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건 앞으로 남은 30대, 40대, 50대 앞으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니 20대에 있어서 사랑은 발달 과업 발달 과업입니다. 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네. 그러기 위해서는 20대의 사랑은 발달 과업이다. 꼭 해라.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저희 말해요 콘텐츠에서 마무리하는 시점에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아, 모르시나요? 앞에만 보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이 2회차라 저희가 항상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는 게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느끼셨던 점이나 아니면 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아니면은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을 편지지에 적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제가 느꼈던 점들을 적어서 교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한번 써볼까요? 어디다 쓰나요? 주실 편지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써서 예쁜 종이에 써서 드릴 거고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 썼죠, 그죠? 네, 다 써있어요. 다 썼다면 누가 먼저 읽으면 될까요? 혹시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 아니면 제가 먼저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인간에게 사랑이란 삶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모아야 할 조각들을 모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삶의 과업으로 여기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20대를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한 사람의 사랑에 대한 동기를 높여서 아주 뿌듯한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부터 사실 되게 좋은 질문, 어려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셔서 어떤 내 관계, 나 자신도 나의 관계를 돌아보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미 하고 있는 여러 또 우리 학우들이라면 이 질문들에 자기만의 답을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방송국 분들께서 그 질문들을 조금 올려주는 것도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로 뭐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신만의 혹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면 파트너와 함께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스스로 답을 만들어 본다면 그 지금 하고 있는 연애의 관계를 더 한 단계 또 다음 단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그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즐거웠고 여러분도 더 즐거울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교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이세별 교수님 모셔서 20대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눴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 해서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 뒤에 보이는 판에 붙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이면 되죠? 이러고 날만